안녕하세요.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. 아주 오래오래전 전라도 나주에 박웅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았답니다. 우리의 민화라는 야사에는요, 반남 박씨의 시조라고 나와 있네요. 암튼 아주 명문 집안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박웅주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이 쥐관을 불러서 부친의 산소 자리를 잡아달라고 했답니다. 박웅준의 집안에도 대대로 묘지 자리를 봐주는 쥐관이 있었지만 더 좋은 곳을 얻어볼까 해서 유명한 다른 쥐관한테 큰 사례를 하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. 쥐관은 그 청을 쾌히 승낙한 후에 한참을 둘러보고 깊이 생각을 한 다음에 어느 한 곳을 일러주었습니다. 이 근방에서는 이곳이 최고의 명당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쥐관의 말투와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. 박ong주의 아들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자 쥐관의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쥐관이 돌아간 후에 몰래 그 뒤를 밟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. 쥐관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에 돌아와 그 아내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. 박선비 댁의 자리는 어떻게 잘 얻어주셨습니까? 오늘 정해준 자리도 좋기는 하지만 그 바로 아래에 큰 그 버드나무 그 왼쪽 터만은 못하지. 아니 그러면 그것을 일러줄 것이지 왜 그만 못한 데를 골라주셨습니까?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내가 큰 화를 입을지 몰라서 그랬소. 이렇게 두 내외가 하는 말을 창밖에서 엿들은 박웅주의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는 시치미를 딱 떼고 있다가 장산날이 되자 우선 사람을 시켜 그 버드나무 곁을 파괴했어요. 쥐관이 좋다고 처음 일러준 곳을 버리고 더 좋다고 엿들은 곳에다가 맷자리를 쓰려는 것이었죠. 그런 줄도 모르고 처음 일러준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쥐관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기겁을 했습니다. 그리고는 불이 나게 맷자리를 파고 있는 버드나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. 와서 보니 벌써 어지간히 파내려간지라 얼마 안 있으면 곧 하관을 할 채비가 갖춰져 있었어요. 그것을 본 쥐관은 낯빛이 새파래져서 상주인 박웅주의 아들에게 애걸을 했습니다. 이 자리가 제가 지난번 알려드린 데보다 더 좋은 묘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. 죄송하지만 이곳을 일러드리지 못한 건 제가 억울하게 화를 입을까 그런 것입니다. 그러니 부디 한 가지 청만은 제발 들어주십시오. 무슨 청인지 어서 말을 해보시오. 예, 다름이 아니라 지금 땅을 파는 것을 잠시만 멈추었다가 제가 집에 돌아간 후 한 10경쯤 지나기를 기다려서 다시 땅을 파십시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큰 화를 입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. 그렇게 말을 하는 직원의 얼굴은 정말로 변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낯빛이 창백해지고 식은 땀방울까지 줄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. 박웅주의 아들은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그러마 하고 승낙을 했어요. 그러나 직원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괘씸하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. 어찌됐든 사실대로 지금처럼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돈은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거짓말을 했으니 심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설마 갑자기 멀쩡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어서 다시 땅을 파도록 시켰습니다. 그런데 다시 땅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붕 하며 땅속에서 무언가 날아올랐습니다. 그것은 다름 아닌 벌이었는데요. 그 크기가 손가락만한 것도 아니고 주먹만한 큰 벌이었습니다. 모두들 그 벌을 보자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.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벌은 저만치서 다름질쳐 가는 직관을 향해 곧장 날아갔습니다. 그리고는 고개 위를 지나고 있던 직관을 쏘았습니다. 그 벌의 침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했는지 직관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.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그곳을 벌고개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
주먹만한 그 크기가 되도록 잘 살았던 자기의 편안한 집을 뺏기게 된 벌의 복수였을까요? 땅속에 그것도 주먹만한 크기의 커다란 벌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곳이 또 명당터였다는 것도 신기하고요. 또 그 자리를 파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 직관도 참 신기합니다.